오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주위에서 보면서 참 그런 분 아닌데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면 여성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총선이 치러진다고 생각하면은요. 예. 국민의힘이 몇 석 가져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이준석에 의한 스트레스가 누구에 대한 호감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호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를 예. 보면은요. 정말 이준석 대표를 향한 그 혐오감만큼이나 이분을 향한 혐오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에서 재신임을 받았어요. 원내대표 재신임을 네. 받았죠. 그런데 재신임을 어떻게 받았느냐. 미리 사람들에게 자, 저는 저의 재신임을 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셔서 뭐 언제 투표해 주세요. 혹은 제가 물러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그냥 하셔야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따 투표 있다 해갖고 현장에 가봤더니 친권성동계 의원들이 아니 지금 원내대표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찬성 눌러줘갖고 찬성이 된 거잖아요. 60몇 표 나왔죠. 67표인가로 나왔죠. 좀 약간 좀 얼렁뚱땅한 것 같은 측면도 있는데 얼렁뚱땅한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럴 리스크인데 네. 고용불안 이준석은 이제 여당 대표 줄 떨어지면 다시 유튜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자기 지분도 못 챙기고 다음 공천을 국민의힘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공천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참 이 논란의 시작이 이 폴더블 폰이었죠. 폴더블 폰이면은 좀 이렇게 숙여가지고 보지. 그게 이제 잡혔는데 이제 거기에 하필 또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그 좀 대단히 좀 위험한 그게 된 거죠. 사실 그게 논란이 된 거죠. 저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정말 경솔했다 그러니까요. 하고 물러났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구급 공무원 사건도 있었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구급 공무원이 권성동 의원의 지인의 아들인데 그것도 이제 오럴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사실은 뭐 저기 뭐 7급 해줬어야 되는데 7급도 아닌 9급이다. 내가 참 뭐 최근에 뭐 저기 7급도 아닌 9급이고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페미니즘 이 발언도 페미니즘 하려면 자기 돈 갖고 하면 된다. 세상에 이런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면 여성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2024년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총선이 치러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국민의힘이 몇 석 가져갈 것 같습니까? 참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는 근데 이게 저 약간 좀 제가 변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하도 이제 신문에서 이제 페미니즘 비하 논란 또 이렇게 나오길래 그 권성동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 의정 활동 소식 거기에 그러니까 블로그도 있고 한데 거기 올린 원문을 봤더니 그렇게 썼어요.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라고 쓴 거 맞습니다. 쓴 거 맞고요. 그 문제는 이제 버튼 나이프 크루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여성가족부가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해오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중단을 하는데 중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보니까 이 맥락이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래 이게 밥 먹고 토론하고 노는 거 자기 돈으로 하면 됩니다. 연극, 운전, 운동 배우고 싶으면 자기 돈 내고 학원 다니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국민 혈세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올해 버튼 나이프 크루 지원 단체 중 페미위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정보와 성매매 중 수사기관 단속에 적발 시 증거물 인멸, 거짓 진술 대처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버트나이프 크루 지원 단체에 패밀리위키 있는데 패밀리위키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위키는 뭐냐니까 거기에 이제 패밀리 관련 이제 백과사전인데 이 뭐 성매매 단속 적발 시 증거인멸 방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매매한 그 고위직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리스트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 터지면 그거 계속 쌓아놓고 하는 건데 뭔가 이게 입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 잘못 보고를 했고 이 사업이 그런가 하는 곳이다라고를 했는데 요 맥락이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시민단체하고 민주당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사원이 감사를 한대요. 네. 감사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이 버트나이프 크루 사업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여기도 결국에는 민주당과 뭐 유착된 시민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게 이제 좀 그러면서 이게 여기를 누군가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문제는요. 이게 다루기가 저도 사실은 어떤 단체 이름을 들으면 야 여기는 뭐 하는 단체냐고 정말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도 모르고 관련 단체 이름은 더 모르실 분이 그렇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예산을 주고 말고 까지도 예산의 적정성을 저는 지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면은 지금 남성들의 이 박탈감도 큰데 꼭 이런 식으로 편중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정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네 돈 내고 네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럴 리스크 맞습니다. 이런 정말 저급한 발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여성표를 가져오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맞는 말은 아닌데 자기가 그 채용에 그 사실 제가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직원 채용 관련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건데 그건 뭐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에이 뭐 실급도 아니고 9급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눈치 없으면서 자기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해요. 그래서 설화를 만들죠. 그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보면서 참 그런 분 아닌데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뭐 청년 정치에 관심도 많다고 꼭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청년 정치에 관심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답니다. 많이. 그냥 딱 그럼 그 수준만 얘기하라 그러세요. 뭐 아니 알지도 못하는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미위키에 대한 제가 아까 들으면서 페미위키를 딱 권성동 의원이 썼던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페미위키 들어가 봤어요. 페미위키 들어갔더니 어쨌든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 백과사전식으로 데이터들 계속 쌓는 거예요. 거기에 성매수하다가 걸렸을 때 도망가는 방법이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 봤더니 성매수한 고위직 남자들 그 리스트를 계속 쌓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런데 잠깐만 그래도 감히 대중 앞에서 말을 떠벌리는 정치인들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그거 아마도 입력되고 보고받는 과정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아침에 엊그제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간 보조금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를 드디어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 단체에 대해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에다가 잠깐 써놓은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화될 수 있는 배경에는 네. 이들 시민단체가 자기들의 자금줄을 들여다보겠다, 자금줄을 지겠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꼬투리 잡히면은 계속 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러한 어떤 의견몰이나 사람 말 한마디 틀린 거 가지고서 하고 하는데 되게 능하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게 있고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쪽에 제대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민단체의 자금줄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보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건이래. 단체 네. 이 사업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실 오늘도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아니 버터나이프 크루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있어서. 좋은 이름이 이게 아니 근데 버터나이프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예산이 잘못 네.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보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좀 그렇군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예. 페미니즘이 중요하면 네 돈 갖고 네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말을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핵심은 이 단체나 이쪽은 자기들 돈줄 끊기는 것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훼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권성동 의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돼. 이거는 있잖아 걸려 넘어간 사람 잘못이에요. 자기가 안 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남이 건 것도 아니야. 자기가 넘어진 거지. 그렇죠. 자기가 괜히 써갖고 자기의 넘어진 블로그에 거잖아요. 올렸죠. 네. 네. 그러니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겠죠. 페미니즘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라. 아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을 거예요. 그 수준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미치겠다 진짜. 그 블로그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핵심은 저는 어쨌든 시민단체들 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지난번에 제소한다고 했던 그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그 의원 누구였죠? 김성원. 김성원. 예. 김성원 의원 맞나요? 김성원이. 예. 그 사진 잘 나오게 비라도 내려야 된다고 했던. 네. 그 윤리위원회 가야죠. 네. 이분 이제 윤리위원회 간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분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주호영 대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드 쳤다고? 그렇죠. 원래 웃기는. 김성원이 원래 장난기가 있다. 예. 저는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더 나빠진 데에는 그 첫 의원의 말, 사진 잘 나오게 비웠으면 네.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를 해명하는 당대표의 워딩이 장난기가 있다라고 표현한 과정에서 전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정무 감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무시무시한 180석 야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네요. 장난기 발언은 네. 옹호한 게 아니라 네. 언젠가 큰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미니즘 하려면 네 돈 갖고 해랑 똑같은 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 상황에서는 네. 현장에서 이 발언을 듣고 나도 정말 경악했다. 혹은 그렇게 했죠. 이 네. 발언을 전해 듣고 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죠.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바로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사죄를 예. 어디서 장난기가 있다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윤리 간다고 합니다. 예. 네. 이 환영합니다. 윤리에서 참. 근데 참 이게 이런 발언 때문에 윤리 가는 게 맞나요? 가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감점 요인은 없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차라리 무건 수행 시켜야 돼. 아니 근데 사실은 또 김어준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민주당 패널이나 우상호 의원 이런 네. 데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러니까 좀 말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마이크를 사실은 지금 정치인들이 옛날보다 비하면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맞습니다. 출입 기자들 그리고 그 개인 정치인 한 명 한 명의 성향이나 특징, 발언 스타일까지도 다 아는 네. 기자들이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뭐 XX 욕을 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에 절대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와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온갖 유튜브들부터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 성향을 가진 매체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뭐 스마트폰 네. 그래서 거의 일거수일투족이 녹음되고 녹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묻어버린다든지 안 했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네. 정말 곱게 자란 도련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보면 네. 저 철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기자들이 알아서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을 좋게 포장해서 써주겠지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김성원 의원 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뭐 보좌관 뭐 이런 활동을 했거든요. 네. 과거 이제 10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은 네. 조금 더 친밀했지 않습니까? 네. 훨씬. 그래서 그 많이들 걸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본다면은 한 명 한 명이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나 언어 습관 이제 더 이상 말 실수란 말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안 통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은 말이죠.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을 삶고 있는 기자들, 예. 물을 끓이고 있는 기자들이 있고 그 위에 정말 외줄을 타고 걸어간다. 정치인들, 공인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서 철없는 소리를 이렇게 해대니까 가다 풍덩풍덩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점수 네. 혼자서 점수 다 까먹고 그러니까 네. 이 첫날 비 온 거 가지고서 비대위 출범하는 날 아침에 이제 그냥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이준석에 의한 스트레스가 누구에 대한 호감으로 옮아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어느 누구에게도 호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예. 이준석도 낙하하고 이 국민의힘의 9세대도 낙하하고 있는 지금 모두가 지금 낙하하고 있는 상태죠.